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강사 라프입니다. 벌써 3과목 구조 해석 강의까지 였습니다. 앞에서 해설했던 첫 번째, 두 번째 과목과는 조금 다른 역학 해석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볼 예정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좀 길어질 예정이라서 구조 해석 과목은 재료역학 부분과 동력학 부분으로 나누어서 두 편에 걸쳐서 강의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강의는 그중 첫 번째 재료역학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석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 회차 재료역학 총 11문제 준비했고요.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상승 모멘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승 모멘트, 제가 이론 시간에도 강의해 드렸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상승 모멘트가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생각합니다. 상승 모멘트는 사실 기계공학 수준에서는 잘 사용하는 이론은 아니지만 토목이나 건축 분야에서는 꽤나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상승 모멘트, 정의 잠깐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물체의 도심이 직교좌표계의 중심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늠하기 위한 값입니다. 여기서 가늠한다는 말은 정확한 거리를 수치화할 순 없단 말이고 단순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추정하거나 두 물체를 비교하는 정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 정량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렇게 추정하는 값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상승 모멘트를 사용하는 건가요? 라는 의문점 드실 수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사실 상승 모멘트의 진가는 단순히 도심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기 위하는 데서만 있지 않고요. 상승 모멘트를 이용해서 주축을 찾아낼 수 있고 이 주축을 구할 수 있으면 좌구를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좌구를 알고 있으면 기둥이 하중을 받을 때 어디 쪽으로 얼만큼 휘게 되는지와 같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건축이나 토목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흐름 잡히셨나요? 지금은 기출해설 시간이니까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흐름을 알고 계시면 상승 모멘트가 단순히 하나의 공식 암기처럼 느껴지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상승 모멘트 구하는 공식 떠올려 보시면 미소면적 dA 곱하기 미소면적과 좌표계에 떨어진 x거리 곱하기 y거리를 해준 값을 적분, 인테그랄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적분 풀어주면 x축 도심 2분의 b 곱하기 y축 도심 2분의 h 곱하기 면적 bh 해서 구해주시면 4분의 b제곱 h제곱이 나올 거고요. 답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42번 문제는 라미의 정리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AC 보조의 인장력은 얼마인가 하고 물었어요. 라미의 정리 해석은 세 개의 하중이 흰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각 부재에 걸리는 하중을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공식은 sin 세타 1분의 F1은 sin 세타 2분의 F2와 같고 마찬가지로 sin 세타 3분의 F3와도 같다 라고 적어볼 수 있는데 이때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각도와 힘을 연결짓는 게 가끔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지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힘 F1과 연결지을 세타 1은 F1을 제외한 두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가장 쉽습니다. 적용 한번 시켜보면 T1과 연결지을 세타 1은 T1을 제외한 T2와 힘 P가 이루는 각도인 45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계속해서 T2와 이루는 세타 2는 T2를 제외한 T1과 힘 P가 이루는 각도인 285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힘 P와 연결지을 각도는 T1과 T2가 이루는 각도인 30도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값은 T1 값 구해주시면 되니까 힘 P 부분과 방정식 세워서 구해주시면 1414N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43번 문제는 회전 반경 문제입니다. 회전 반경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시험에는 크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개념이 아니라서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전 반경은 말 그대로 어떤 물체의 한 점이 한 축으로부터 회전을 하게 될 때 그 축심과 점과의 거리를 회전 반경이다 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커브링에 대한 설계 등을 하게 되는데요. 공식 보시면 어느 정도 느껴지시겠지만 물체의 크기가 길어질수록 회전 반경도 일반적으로는 커지게 될 텐데, 그래서 크기가 비교적 작은 승용차보다 긴 승합차나 버스 등이 회전 반경이 더 크게 될 거예요. 회전 반경이 크면 그만큼 자동차에도 부하가 커질 거고 커브링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단점은 있겠지만,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니까 물건이나 사람을 더 실을 수 있다든지 등과 같은 이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회전 반경에 대한 적정 기준치를 정해놓고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전 반경도 정말 재밌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특별 이론 시간으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우선 공식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건데, 루트 면적분의 2차 단면 모멘트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Z축에 관한 회전 반경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Z축을 기준했을 때를 기준으로 I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Z축을 기준했을 때는 B값이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구해주시면 될 거고요.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가장 큰 사각형에다가 가운데 흰 사각형을 크게 한번 빼주고 다시 빠진 가로로 긴 사각형 하나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구해볼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해주시면 사각형에서의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3승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슉슉 이렇게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답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풀이만 듣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계속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한 문제당 풀이해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집중해서 4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4번은 다음과 같은 보에서 굽힌 모멘트 선도, 즉 BMD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었어요. SFD BMD 선도는 매번 문제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만 숙달해 주시면 정말 다양한 유형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해당 그림 옆으로 가져와서 SFD, BMD 그려볼 건데, 먼저 SFD 그려보면 0에서 시작해서 분포 와중이 작용하니까 1차 함수 그래프로 내려갈 거고요. A 지점에서 반력이 있으니까 한번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될 거고, 다시 반력 B 부분을 만나서 올라가서 마지막 0으로 떨어지게 그려주시면 완벽합니다. 다음 BMD 선도 그려줄 건데 1차 함수 적분하게 되면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차 함수니까 적분해도 마이너스 2차 함수로 되겠죠. 마이너스 2차 함수 그래프 표현해 주시면 되고, 다음은 똑같은 마이너스 1차 함수긴 하지만 1부는 플러스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함수가 될 거고요.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에서는 떨어지는 2차 함수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시 플러스 방향에 있는 마이너스 1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2차 함수 중에서 올라가는, 즉 2차 함수의 절반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을 그려주시면 BMD 선도 완성입니다. 처음에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론 시간 자세하게 알려드렸고요. 연습 충분히 해주시면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 찾아보시면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45번 모호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평면응력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된 수직응력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모원 유형도 재료역학 과목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론 시간에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천천히 풀이해 나가 보겠습니다. 모원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직교좌표계를 하나 그려주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시그마 값과 타우 값을 이용해서 두 개의 좌표값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먼저 시그마 x와 타우 xy 좌표를 구해 볼 건데 시그마 x는 인장으로 20이니까 플러스 20 해주시면 되고요. 타우 xy는 사각형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플러스 해주시면 되니까 타우 xy는 플러스 10 해주시면 됩니다. 좌표 하나 찾았고요. 시그마 y는 압축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에다가 타우 yx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 해주시면 두 좌표 모두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좌표를 좌표계에 표현해 주시고 두 좌표의 거리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어 주시면 모원 완성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는 x축으로부터 30도 회전된 상태를 해석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원에서 도심을 구해 볼 건데 공식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서 각 좌표값의 중간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20과 마이너스 10의 중간값은 5가 될 거고요. 타우 xy와 타우 yx는 항상 서로 대칭값을 이루기 때문에 중간값은 자동으로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럼 5,0가 이 원이 가지는 중심점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 값을 왜 구하냐 하니까 바로 반지름 값을 구하기 위함인데 반지름 값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반지름 r 값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기준했을 때 r 값은 루트 여기 부분의 거리 제곱 더하기 세로 여기 부분의 제곱 해주시면 구할 수 있고요. 구해보시면 18.03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자, 흐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r 값을 왜 구했냐 하니까 바로 사인 삼각함수 개념을 이용해서 여기 부분의 각도를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사인 세타는 빗변 r분의 높이 타우 yx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필요한 값은 세타 값이니까 사인 넘겨서 아크 사인으로 값 구해주시면 33.69도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다 왔습니다. 이제 이 각도를 또 왜 구했냐 하니까 문제에서 각도를 30도 틀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해 줄 건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디를 어떻게 틀어야 하는지 정말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론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문제 그림 보시면 시그마 x를 기준으로 반시계로 30도 회전시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시그마 x 부분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돌려줄 건데 이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모어원에서의 각도를 틀 때는 2세타, 즉 60도만큼 좌표를 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 시그마 x 프라임, 즉 x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구한 c 값에다가 이 부분만큼 빼주시면 구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삼각함수 원리에 의해서 r 곱하기 코사인 알파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알파 값은 180도에다가 앞에서 구한 두 개의 각도 빼주시면 될 거고요. 구해주시면 86.31도라고 나올 거고 나머지 정보값들 다 있으니까 넣고 구해주시면 3.84 해서 답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설명이 좀 길었는데 숙달하시면 충분히 빠르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6번 들어가 볼 건데 46번은 1단 고정 타단 지지보인 부정정보 문제가 나왔습니다. 1단 고정 타단 지지보는 부정정보에 속하지만 양단 고정보와는 다르게 충분히 암기 없이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풀이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한 곳의 반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암기 없이 풀어낼 수 있는 유형에 속합니다. 1단 고정 타단지지보의 핵심은 자유단, 즉 B점에서 외력에 의한 처짐과 반력에 의한 처짐이 같다라는 개념을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개의 처짐량 값이 같지 않으면 부재가 받쳐진 채로 정지해 있지 않겠죠. 그럼 외팔보를 기준해서 분포하중이 작용했을 때의 B점의 처짐량은 8 2i분의 오메가 L의 4승으로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팔보 기준했을 때 집중하중이 작용했을 때는 3 2i분의 PL 3승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때의 P값은 RB값 넣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궁금한 값은 RB값이었으니까 넘겨서 RB값 구해주시면 8분의 3 오메가 L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주어진 정보값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벽 두께는 최소한 얼마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내화범통 이론 시간에 설명 많이 드렸는데 내화범통은 힘 해석에 의해서 축방향 응력이 아니라 원주 방향 응력이 더 크게 걸리게 되고 그래서 원주 방향을 견디는 두께를 구해주시면 자동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원주 방향 응력 시그마 1은 2t분의 PD로 구할 수 있고 정보값들 넣고 t값 구해주시면 1.5cm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만 구하고 바로 답 찍고 넘어가시면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축방향 응력 시그마 2 값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시그마 2는 4t분의 PD로 구할 수 있고 넣고 구해주시면 0.75cm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축방향 응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최소 0.75cm 이상의 두께가 필요하고 원주 방향 두께를 견디기 위해서는 최소로 1.5cm 이상의 두께가 필요하니까 두 힘을 모두 견디기 위해서는 1.5cm 이상의 두께가 필요하므로 답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48번 단순보 처짐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을 보면 이런 처짐각 처짐량 문제를 전부 외워서 푸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정보 문제는 물론 암기해서 풀면 시간 단축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직접 풀이하실 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시킬 순 없지만 지금과 같은 등분포화중을 받는 단순보 해석의 경우에는 면적 모멘트법을 이용해서 처짐각과 처짐량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처짐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BMD 선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SFD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BMD 선도 마저 그려주시면 이런 이차함수 선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양단에서의 처짐각 세타는 중간점에서 처짐각이 제로가 된다는 기하학적 형상을 이용해서 보의 정중앙점을 C점이라고 할 때 A점에서 C점까지의 선도 넓이를 구해서 처짐각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A점에서 C점까지의 선도 넓이를 구해서 처짐각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처짐각 공식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24 2i분의 WL 3승으로 구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3분의 2라는 값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재 표현은 해두었는데 이런 n차함수 그래프에서 넓이와 도심을 쉽게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즉 A1의 넓이는 가로 세로 BH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로 구할 수 있고요. 볼록한 부분 A2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BH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1차함수가 된다면 넓이는 자연스럽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형상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 공식 가로 세로 곱하기 n에다가 1 넣어주면 되니까 2분의 1로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서는 2차함수 중에서도 볼록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셔야 되니까 A2의 공식으로 구해주면 되고 n값에 2를 넣어주시면 3분의 2가 되게 되는 거죠.
도심 부분을 구하는 x에 대한 공식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해석 방법은 똑같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필요 없으니까 답 구해주시면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49번입니다. 이번에도 단순보 문제인데요. 구피마중과 전단화 중에 B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에서 집중화중에 의해서 구피 능력이 발생한다는 건 쉽게 알고 계시지만 전단 능력이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 라는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수평 전단 능력입니다. 수평 전단 능력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두꺼운 책을 굽힐 때 각 페이지마다 전단력에 의해서 밖으로 조금씩 삐져나오는 현상을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러한 힘이 수평 전단력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문제 풀기 위해서 먼저 SFD BMD 선도를 이용해서 최대 하중과 모멘트 구해주시면 되고요. 구피 능력 시그마는 단면계수 Z분의 모멘트 M으로 구할 수 있고 직사각형의 단면계수는 6분의 BH 제곱이고 모멘트 M은 BMD 선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4분의 WL로 구할 수 있으니까 넣고 구해주시면 BH분의 15W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직사각형 단면에서 최대 수평 전환 능력은 2A분의 3P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보값들 넣고 구해주시면 4BH분의 3W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 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B를 구해주시면 20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갑니다. 50번 문제입니다. 50번 문제는 기둥의 굽힘 해석에 대한 유형이 나왔습니다. 해당 유형도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천천히 문제 읽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의 기둥에 홈이 파여져 있는데 이때 도심에 외력 P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 단면 MN축에서 흠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압축 응력의 B는 얼마가 차이가 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이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흠이 없는 상황과 흠이 있는 상황을 모델링 해봤고요. 먼저 없는 상황에서의 MN 단면에 대해서 발생하는 능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흠이 없을 때는 그냥 단순히 한 변이 A인 정사각형 단면에 정중앙에 흰 P가 작용하고 있는 걸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압축 응력은 순수 하중에 의한 압축 응력 시그마 1에다가 굽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그마 2를 더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시그마 1부터 구해보면 시그마 1은 면적 A분의 흰 P로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면적은 A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굽힘 응력은 굽힘 응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모멘트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도심에 하중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모멘트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2는 자연스럽게 제로다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두 값을 더해주시면 A제곱분의 흰 P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홈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더해서 구해줄 수 있을 거고요. 시그마 1은 가로가 절반으로 잘렸으니까 A제곱분의 2P 해주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시그마 2는 잘려진 사각형에서의 도심은 여기 부분이 될 거고 하중은 도심에서 편심되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트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단면계수 Z2는 6분의 BH 제곱으로 구해줄 수 있고 모멘트는 힘 P 곱하기 거리 4분의 A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여기서 어디가 높이 H고 어디가 B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축선과 평행한 부분이 높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축선이 이 부분이 될 거니까 이 축선과 평행한 2분의 A가 높이 H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홈이 있을 때 시그마 값도 구했고 정답 찾아보시면 8배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51번입니다. 사각형과 원형 단면을 가진 두 개의 세장비가 같을 때 두 기둥의 길이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장비, 얼마나 가는지를 뜻하는 세라는 글자와 길이를 뜻하는 장에 한자를 연결 지어보면 세장비는 길이에 대해서 얼마나 가느다란지를 구하는 값이구나 라는 걸 쉽게 유추해 줄 수 있습니다. 세장비가 클수록 길고 가느다란 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세장비가 클수록 자굴에 취약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정도 개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장비 람다는 회전반경 k분의 길이 l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세장비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람다1과 람다2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각각의 람다 값을 풀어서 써주면 회전반경과 길이에 대한 비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궁금한 길이비는 다시 회전반경의 비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회전반경을 구하면 길이비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건데, K1부터 구해보면 2.31이라고 구할 수 있고, K2 구해보면 5라고 구해지게 될 거예요. 그럼 두 값 넣고 정답 구해주시면 2.16 해서 답 2번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떤가요? 구조 해석 첫 번째, 재료역학 부분 이해가 좀 되셨나요?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설명드렸던 개념 같이 가져가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설 보면서 공부하셨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값진 시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힘드셨을 텐데 오늘도 들어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동력학 과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